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세계 경제 회복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G20 경제는 올해 4.6% 역성장한 뒤 오는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의 현재 수출 수준을 감안한다면 적정 코스피는 2,000포인트 정도로 지금의 지수는 버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때보다 큰 개선이 없는데 코스피는 가파르게 올라 2,100에서 2,2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력인 D램 현물 가격이 2달 넘게 하락하며 반도체 업계가 긴장합니다. 현물가가 고정가의 선행 지표인 만큼 3분기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맞은 뒤 증상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화기계 국제할술지 거트에 연구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역시나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감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오늘은 기대감이 조금 더 아직은 강한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최고를 또 기록을 했고요. 애플의 사상 또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달러대까지 주당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 지금 칩을 인텔에서 자사에서 만든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고, iOS 얘기 나왔고, 애플 잘 달리고, 미국 쪽에서 구글 잘 달리고, 모기업 알파벳이죠. 잘 달리고 있고, 넷플릭스 잘 달리고, 테슬라 잘 달리고, 기술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MS도 잘 달리고, 다우의 MS까지 잘 달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오늘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잠깐 나오면서 시장이 휘청거렸는데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한번 논란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부담이 생긴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셀트리온에서 또 치료제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치료제가 올해 나올 것이다. WHO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19 같은 변이 때문에 2, 3년은 더 갈 수 있다. 지금 쉽게 끝날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할 것 없이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진세가 강한데, 자,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참 종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135. 다시금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굉장히 또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죠. 다음 보도록 하죠. 2157부터 2111까지 한 번에 쭉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뒤에 V자 모양은 나오는데 큰 V자가 나오지가 않는 게, 일단은 이게 한 번 시장이 놀라서 출렁거리면 그렇게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뚫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 정도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회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만회하는 정도 아니다라는 정도로 지금 무역 합의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놀라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에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긴 하고요. 개인이 2,616억 원 계속해서 개인들은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502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계속해서 신고가네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신고가 행진인데 30만 원 쉽게 뚫고 올라가서 사실 저항선이 30만 원에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재료로서, 호재성 재료로서 뚫고 한 번에 말아 올려버리다 보니까 이쪽에 저항선이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고가 랠리하면서 워낙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주면 랠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올라오기 마련이죠. 재료도 워낙에 좋습니다. 램시마 관련해서 코로나19 지금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 SDI 보합 혹은 상승. 최근에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틀 연속 들어갔고요. 카카오도 네이버하고 같이 움직이죠. 크게 올라갑니다. 28만 4천 원. 삼성물산은 지금 하락이 조금 또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괜찮고요. 보시면 모비스가 오늘 굉장히 잘 달립니다. 모비스가 무려 5.71%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SK 같은 경우에 SK바이오팜 공모 가격 상단 5만 원에 지금 근접한 공모 가격 상단 나왔고요. 역대 최고의 지금 물량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 유통 거래수가 SK바이오팜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SK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대감은 사실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요. NC소프트 무섭네요. 93만 원. 이제 100만 원까지 7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LG생건도 130만 원 뚫고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53.68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61부터 744까지 빠진 뒤에 올라가는데 역시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복귀를 했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함께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죠.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좀 볼 텐데 강세를 좀 버틸 수 있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아까 뭐 잘 달리는 거 확인하셨고요. 램시마 이슈가 당연히 헬스케어와 제약에도 옵니다. 헬스케어는 11만 7,500원대까지 가뿐하게 올라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14만 2,700원입니다. HLB 알테오젠 조정받는 가운데 C젠이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들 괜찮습니다. 특히 대형 게임주들이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NC소프트, 펄어비스 이쪽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들 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CJNM이 조금 안타까운 게 최근에 한번 올라간 뒤에 또 야금야금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11만 원대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KMW도 6만 3천 원을 돌파를 잘 못하네요. 다시 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제넥신 지금 호재가 있긴 한데 윗골이 달고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SK머티리얼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산화 소재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잠깐 쉬어가네요. 슈젤, 리노공업, 헬릭스미스 올라갔는데 리노공업 시총순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총 14위인데 알게 모르게 뭐 엄청난 급등은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0%대의 급등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급등은 없는데 꾸준한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새 주가가 11만 3,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폭 리노공업 크게 조정 없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211원대입니다. 다시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원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피터 나바로의 미중 무역 합의 파기 발언의 출렁였습니다. 번복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시장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셀트리온, NC소프트, 일진다이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램시마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이 9%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가 32만 6,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램시마가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면역 질환자가 램시마 처방 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자가 면역 질환 의약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NC소프트입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4% 넘게 오르면서 90만 원 넘어섰습니다. 9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NC소프트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된 각종 모멘텀으로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작 출시와 해외 진출이라는 개별 모멘텀에 더해서 차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와 클라우드 게임 시장 형성이라는 글로벌 산업 모멘텀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NC소프트는 리니지 2M의 아시아, 북미, 유럽 출시와 블레이드 앤 소울 2, 아이온 2의 출시 및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일진다이아입니다. 니콜라가 급등하면서 국내 수소차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7%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42,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면서 최고가 44,1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간밤 나스닥에서 니콜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6% 넘게 오르면서 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2015년 창업해서 지난 4일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는 아직 생산 공장도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란 기대감에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조 원에 이릅니다. 한편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국내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1.48% 오르면서 1,1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0.41% 올랐습니다. 가격은 29만 5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가격은 29만 3천 원대, 에어드란이 8% 넘게 강하게 올랐고요. 가격은 362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 1% 가까이 오르면서 5만 3천 원대, 이오스가 0.14% 소폭 오르면서 3,1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자, 이슈 이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6월은 정말 종잡기 힘든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까지의 상승이 이어질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지난주에는 뭐 또 엄청난 급락이 하루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동학개미 운동이 여전한 것이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는 힘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6월에 수급을 그렇다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뭐 수급은 다 아시는 거와 예. 똑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좀 아쉬운 게 동학개미 운동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코덱스 인버스 2X, 그러니까 저희가 굿버스라고 부르죠.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정도 올랐고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ETF에 베팅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 밖에 SK 같은 바이오주, 개별적인 바이오주에 대한 순매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은 조금 다른 게, 외국인 같은 경우 6월 달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고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 카카오, 코덱스 200. 특히 코덱스 200을 산다는 얘기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흐름들로 감지는 안 될 정도로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6월 달 순매수 1, 2위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즉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계속 염두를 해둔 매매가 아닐까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까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걸로 봤을 때, 특히 외국인은 카카오를 좋아하고 기관은 또 네이버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언택트주의 대명사들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런 지금 수급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급격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수는 속도 조절, 2150선을 앞두고 등락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종목과 섹터 종목 중심으로 좀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종목 두 가지만 체크해 보게 되면요. 개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 SK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 7월 2일 날 상장이 되죠. 이에 따라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효과 쪽으로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공모청약이 오늘 내일 이어질 때 이어지는 또 경쟁률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장 이후에 오히려 SK 바이오팜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화되게 되면은 SK에 대한 주가 탄력들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공법을 써서 차라리 SK 말고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은 단기 눌림 목대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 쪽은 오늘도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오늘 행사 관련돼서 예견이 돼 있던 상황들이었죠. 이 넥스트라이즈 2020이라고 하는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 발표됐던 코로나19 치료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한번 견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33만 원대 부분은 1차로 좀 저항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지금 최고로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번 다시 또 흔들릴 때 매수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팔고 다시 사자 이런 입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평가 자산주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삼성생명이 사실 한 2달쯤 전인가 뭐 경제 매체에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 얘기 나오면서 엄청 급등했는데 삼성물산이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뭐 대세주가 어느 정도 지금 쭉 끌어올렸잖아요. 언택트나 바이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틈새주를 좀 보는 것도 이런 뭐 공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네, 일단 자산주도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가 자산주는 PBR로 많이 평가를 하죠.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중심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1배 이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많이 포인트를 맞추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주가보다 PBR이 훨씬 더 저평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특히 또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PBR 0.8 이하의 기업들은 잘 사두면 돈 든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같이 어떤 시장에서 따라가기 힘들고 어떤 테마주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길게 보는 시각 쪽에 자산주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해외 글로벌 증시나 S&P 500이나 아니면 신흥국 뭐까지 염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국내 증시가 실적 기준이 아닌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와 함께 상대적인 위축은 계속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성장주 중심으로 계속 부각을 받죠. 그런 차원에서 시장 대비 소외가 뚜렷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최근에 몇몇 종목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조적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고요. 특히 너무 저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주가 급등이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이제 전통 제조업 관련된 쪽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과 안정적인 배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는 게 거래량과 유통 주식수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유 부동산 평가액이 급증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대표 주자가 전남방직이죠. 이 회사가 본사와 광주 쪽에 어떤 장부가액이 1,970억 가까이 되는 가치를 봤었을 때 실적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자산이 62,000원대 대비하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 3배 이상 가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서 또 하나 종목을 보게 되면 일신방직이나 DI동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동향들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신방직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순이익은 작년 순이익도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관점 쪽에서 주당 자산이 30만 원대 근처죠. 게다가 또 DI동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회사를 통해서 라코스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가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당 순자산이 한 21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적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을 기대하는 어떤 전략보다는 꾸준하게 쌀 때 사보자라는 전략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은 중장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어떤 모멘텀이 어떤 가세가 되는 특징들, 특히 자산을 재평가하는 그래서 장부가가 아니라 현재 시가로 환산하는 경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관련된 쪽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제지가 일단 눈에 띄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번에 해성산업과 이제 흡수합병을 통해서 기존의 한국제지 이외의 한국패키지, 원창포장, 세하
그리고 국일 제재 중국 공장 이런 식으로 어떤 종합 제지 그룹으로 탄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당 순자산 8만 7천원대는 저평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한화성 같은 경우 물론 거래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금융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라든가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지분법 평가액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순이익이 안정적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과 또 주당 순자산 특히 41만 원까지 이어지는 주당 순자산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좀 필요한 종목으로 자산주의 두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산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쉬었더니 보고 싶었어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사실 뭐 여쭤볼 게 많긴 했는데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로 화요일만 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시장이 재료를 줍니다. 오늘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이 얘기할 건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피터나바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중국과 무역 합의가 끝났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전에 뭐 미선물도 그렇고 엄청 밀렸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올라오긴 했는데 어때요? 이게 해프닝 치고는 좀 무서운 해프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개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전개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는 폭스 비즈니스에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이 문제의 인터뷰를 갖다가 여기서 했으니까 이 폭스에서 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막 신났습니다. 신나서 엄청난 그 아주 활달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한참 무슨 얘기 할 땐가 하면은 예. 그 연초에 그때 막 1월 15일 날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전에 한 수십만 명이 뉴욕으로 밀라노로 막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1단계 합의하고 나서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우리는 그걸 알았다. 팬데믹이 왔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it's over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무역 합의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로이터 같은 데서도까지 단신으로 그냥 속보로 딱 하니 받아버리니까. 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지수선물이 텀블 완전히 뭐 한 400포인트 정도 다우 기준으로 빠지다가 이게 지금 금방 또 회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나바로가 해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참 우리 국내 뉴스원 같은 경우는 제목 잘 달았네요. 나바로 입방정에 휘둘린. 시원하게 달아놓네요. 네. 자, 이게 이제 한번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이게 과연 나대기 좋아하는 피트 나바로라는 사람의 그냥 입방정이었는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뭘 캡처해왔나 하면은 인포맥스에서 피트 나바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한번 봤어요. 뉴스플로우네요. 네, 뉴스플로우에 아래쪽 보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10시 10분. 무역 합의 끝났다. 중국이 바이러스 터뜨렸다. 이때부터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달러 환율이 막 전일 대비 하락하다가 훅 뛰어오르고 예. 그다음에 역의 달러 위안도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국채 선물도 막 이렇게 뛰어오르고 예. 그다음에 S&P 500 선물이 1.4%나 급락했다. 예.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랬었죠. 그랬더니만 이제 한 11시 14분쯤 나오는 뉴스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레리 커덜로가 등장합니다. 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나바로 발언을 부인하고 지금 무역 합의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이제는 월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예. 문맥이 좀 잘못 전달됐다. 나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쐐기를 박은 게 11시 35분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다가 중국과의 온전하다? 무역 합의 완전히 온전하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장 흐름 보세요. 우리 코스피 1분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1분 차트. 분봉으로 저렇게 꺾인 거예요. 분봉으로. 이러다가 이어서 갑자기 시작해서 조금 힘이 약하다 싶은데 이어서 후루룩 밀려버렸죠. 예. 근데 금방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던 뉴스의 흐름이 또 이렇게 작용했죠. 예.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달러원 환율 빨간색하고
역의 위안화 환율하고 예. 이렇게 겹쳐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일 대비 아침에 개장하면서 많이 하락해서 한 1205원, 6원 근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 지금 역의 위안화 환율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금방 얘도 안정을 되찾죠. 예. 그냥 뻘쭘해졌죠. 뻘쭘해졌는데 제가 봐서는 이겁니다. 저기 지금 저런 어떤 1분 차트 위안화 환율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그건 있어요.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그렇고 뭔가 사람 손이 저만큼 빠르기도 하겠지만 기계는 있어요, 분명. 그렇죠.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저런 어떤 조건에 맞는 뉴스가 입력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레리 커덜러가 나서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하고 했는데 지금 저걸 갖다가 그 표현이 뭐였을까? It's over. 끝났다. 이제 그렇고 하고 나서 했는데 조금 이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 선물 어떤가요? 확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현 시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다우 지금 선물이 0.08% 상승 중이고요. 지수 선물 0.08이면 그냥 보합이라고 보합이에요. 보시면 되고. S&P 네. 500도 0.04, 나스닥 100은 지금 하락 전환에서 0.11% 하락입니다. 거의 보합이에요. 거의 움직임 보합이네. 없어요. 예. 아, 예. 그래. 요 정도예요. 거기다가 예. 또 확인된 거는 급락만 나오면은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반사적으로 나간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예전엔 던졌는데 지금 사요. 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여는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고 너무 경계감이 지금 많이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터 나바로의 입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기도 하지만 이게 잠깐 이렇게 얘기 한마디를 왜 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문맥을 읽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찝찝한 게 있다. 좀 찝찝하죠. 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대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까지의 뭐 얘기 자체.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성향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 가지는 우리가 차치하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썰을 길게 푸냐면 소장님한테 조금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도 미국 쪽은 전문가시니까 막 이렇게 막 뇌피셜이 막 가동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예.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우선 지금 미국은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 뭐 부산에도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아, 거긴 심각해요. 거기. 심각하죠. 예. 러시아서는 뭐 한 16명. 16명 확진. 예. 그런데 160 하역 명이 지금 작업하는 받고 와중에 밀접하게 접촉한 국내인들이 160 자 이게 만만찮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틀 전의 건데 이제 7일 이동 평균선이 벌써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빨간색. 네. 그리고 이거 3만 건을 막 넘기 시작합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자, 그리고 이 그림도 이거 뉴욕타임스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다는 캘리포니아. 그다음 텍사스. 플로리다. 지금 막 고점이 높아지는 걸 보시죠. 제일 많이 지금 예, 나타나고 플로리다. 있어요. 이 세 개 주는 지금. 그러고 요새 또 말도 많은 애리조나. 아리조나. 예. 그리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얘기도 막 나오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많지 않죠. 예. 거기다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다 보니까 많네요. 또 여기도 인원은 적지만. 예, 그거 하다 보니 그런가 봐요. 저 뭐야 카지노 다시 여니까. 오클라호마도 요거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절대 수는 적은데 이번에 예. 지난 주말에 그걸 했잖아요. 경제적이. 아니 저 경제적이고 말고 그 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네, 뉴스에 연설이 있잖아요. 있었죠. 예. 네. 자 지금 이것도 맨 폭스뉴스 기사인데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디즈니 월드에 이 고용된 사람들이 청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 파크도 리오폰이 딜레이 해달라고. 디즈니랜드 다시 여는 걸 갖다가 좀 딜레이 해달라고. 예. 이렇게들 와갖고 막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갔겠죠, 그래도? 이제 종업원들이 아직은 열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기야 종업원들 같으면 요즘 실업수당 빵빵하게 받겠네요.
미국 기존에 받는 거 플러스 또 요새 지금 7월 말까지는 플러스 추가로 600불. 예. 그 로빈후드 같은 데 들어오는 돈들이 그거라는 거 그 아닙니까? 돈이에요. 예. 야 이거 뭐씨 없던 돈이 생겼고 믿져봐야 본전인데 때리자 이런 상황도. 그리고 이런 분위기 파우치 박사 잘 아시죠? 예. 며칠 전에 기사긴 합니다만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미국인들이 ignoring science, 과학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 이거는 좀 frustrating하다, 좀 불편하다, 예.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뒤에 숫자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진 한 장을 실어도 그냥 실는 게 아니다고 각도가. 이 파우치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소에서는 애초에 예. 미국에서 잘못하면 이만큼 알레르기 죽을 수 연구소인가 거기죠? 네. 예. 미국에서 150만 내지 220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처음 선언했는데 지금 WHO 얘기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6만 명이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이 흐름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의 그 털사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죠. 예. 석유 도시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제법 괜찮습니다만 이 장면 2층. 텅텅 비어 있죠. 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뭐 신청자는 근데 뭐 30만이어가지고 2번 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이거 입장권은 무료인데 이걸 갖다가 10대들이 특히 K-팝 팬들이 대거 그냥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뭐 저기 SNS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SNS는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어요. 썰들이 지금. 많죠. 예. 뭐 틱톡도 얘기도 예.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참가를 안 했다 해서 3분의 1 정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더라고요. 그러니 2층에 드문드문 앉은 사람들은 안 꼈겠죠. 마스크를 끼고 아, 이렇게 껴요? 하는데 즉 많이 안 꼈던데?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마스크 낀 사람이 몇 명 보이잖아요. 아, 자, 그러네요. 이쯤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 정도는 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안 꼈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안 끼죠. 그리고 또 이날 했던 말 중에 그겁니다. 독일, 한국처럼 검사에 적기면은 엄청나게 확진자 쏟아진다고. 안 그래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천천히 하자고. 예. 자기는. 이상한 지금은 말인데, 저거.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세 마치고 새벽에 백악관으로 다시 떨어졌나 봐요. 예. 넥타이. 그다음에 이 자기의 한 번도 이거 이런 헤어스타일 흐트러졌어. 없었는데 흐트러졌고 네. 이 USA 모자 구겨 잡고 이 표정에서 그리고 뭐 조선일보 기사긴 합니다만 볼턴은 지금 대놓고 지금 낙선 운동 접어들었고 이 볼턴 회고록이 은근히 지금 트럼프한테 타격을 가하고 있죠.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짐작하고 그랬을 것 같아 하는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묘사를 하니까 예. 그냥 이런 얘기까지도 얘가 뭔데 쿠슈너 말이에요. 얘가 뭔데 이런데 막 끼어드냐 이거예요. 그쵸. 이거는 처음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유대인이잖아요. 예. 오죽하면 이방카가 저 남편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회고록 관련한 기사를 보는 미국 국민들 중에 특히 트럼프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대사가 그거죠.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지쳤을까? 바이든과는 뭐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데 예. 아 굉장히 거기다가 특히 이때 스텝들 가운데 준비하는 스텝들 6명 뭐 확진 소식도 있었지만 이날 현장에도 한 2명이 확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이를 좀 지켜볼 봐야 필요가 된다.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상황이고 우려되네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펼쳐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안 되나 보다 싶어서 무너지나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 의외로 또 쉽게 무너지거든요. 예. 담 하나만 넘으면 허허벌판인 경우도 가끔 만나는데 아니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하고 나서 오늘 이 해프닝이 벌어지니까 오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방송 자료 준비하다가 압달라 알 오마리라고 해서 지금 시리아 분인가 봐요. 예. 시리아 분인데 벨기에 거주하는 저 시리아 난민 출신이라는 얘기죠. 전시회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죠. 예. 뭐 하나 들고 있죠. 그러네요. 핵무기인지 로켓인지 뭐 하나 들고 있고 여기 누굴까요? 트럼프. 알만한 사람들로
트럼프 대통령. 난민이 돼본 겁니다.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 자 나바로가 몇 가지 힌트는 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쟤들이 바이러스 퍼뜨렸다. 분명 중국이 그런 인식은 갖고 있다는 거는 이번 발언에서 나타난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 자꾸 해요. 했었죠. 네, 계속해요. 네, 그런 근거는 얘기. 없지만이라고 단서 달고요. 그래서 살짝 간을 봤나 싶기도 합니다. 나바로 니는 한번 툭 한번 던져봐. 한번 쑥 던져봤을 때 아니면 일단 빼면 되니까. 했을 때 이것이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게 되고, 야 역시 이건데 그걸 떠나서 뭐 그냥 장은 안 열린 시간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냥 훅 밀어다가 장이 끝나나 시장이 그거 하나 싶어서 또 허겁지겁 또 저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만기칠람하는 것은 이미 오래됐지만 과연 지금 주변에 믿을 만한 참모들이 있는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세계적 전략이, 글로벌한 전략이 세워진 채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막 당나라 군대처럼 됐다 할까? 오합지졸들로 묶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것마다 지금 거의 결과적으로 똥골 찬 걸로 되고 이런 극이 되는데, 두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예. 두 번째, 시장은 아직도 은근히 미중 관계에 파탄 날까봐 걱정은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급락하면은 들어올 실탄이 아직도 개인들에게는 많다. 이것을 확인한 1시간 반 정도의 쇼였습니다. 많이 확인했는데요. 많은 게 확인됐죠. 엄청나게 확인됐죠. 예, 확인된 게 많아요. 예.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철진한 소재 아니냐라는 소재 아닌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심지어 이제 뭐 둘이 짜고 쳤다 그동안. 네, 뭐 그 얘기 워낙 그 많이 얘기도 나왔는데. 많이 나왔고, 네. 중국도 그걸로 15라운드 게임으로 치면은 15라운드 경기로 치면 한 13라운드까지는 온. 예. 13, 14, 15만 잘 버티면은 판정까지는 가는 겁니다. 맞아 볼만 하거든. 맞아 볼만 한 데다가 여기서 잘하면 카운터 펀치도 가능하겠거든. 이길 수도 있어요. 옛날 포먼 자빠지는 거 보세요. 알리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두드려 패다가 빵 맞고 그냥. 근데 제대로 맞은 건 한 방도 없었고, 예. 제대로 못 때린 거는 포먼의 실력이지만 지금 중국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딱 수를 읽은 것 같아. 버티면 된다. 제 말은 저래도 진짜는 못하는. 큰 게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찝찝하게 나가는 경우는 세 가지는 팩트였고 세 지금까지 가지는 나온 건. 팩트였고, 여기서 하나 더 네. 진짜 빡치면 어떡할까? 저기 소장님 화가 나면 진짜 화가 나면 어떡할까? 많이 화가 나면 많이 앵글이 화가 나면. 나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1월 3일 날 그냥 낙선은 그냥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2판 4판이면 뭘 건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북한 얘기에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제 짐작으로는 야 주한미군도 빼. 나토에서도 나와. 뭐 이러는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동맹관계, 뭐 한반도의 지정학적 어떤 뭐 중요성 이런 거 별로. 야 그러다가 왜 우리가 가서 군대가 가서 지켜주냐? 왜 우리가 그러니까. 돈 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화가 나면 났을 때 화가 나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조금 더 세게는 때릴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는 하는 거죠. 그러니 지지난주였나요? 하와이에서 폼페이오가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뭐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오니까 사줄게 옥수 사줄게 콩 사줄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 애들이라는 걸 갖다가 중국은 벌써 꿰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읽은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장도 대충 패를 읽어가지고 뭐 알고리즘? 아유 너희 기관들 내지는 뭐 시장에 그동안에 마켓 메이커라고 내가 뭐 장을 주도하냐 하는 너희들이 시대는 갔다가 지금 동학개미와 로빈후드의 구호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바뀌었는데 말이야. 아직도 이진우는 서울경제 나와갖고 차트 들이대면서 뭐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 세상 바뀐 걸 모르는 애들. 오늘 그러게 소장님 차트 못 봤네요. 차트.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만 확인합시다. 네. 이거는 이 섬골 반전은 다우지수인데 네. 지지난주 목요일날 1,800포인트 빠지는 이거는 컸어요. 예. 이 갭은 컸던 겁니다. 상승 갭 그리고 둥둥 떠 있다가 한 사나흘 떠 있다가 하락 갭. 아직까지 이 갭이 채워지냐 못 메워지지 채워지느냐. 않았나. 예. 이 갭이 조만간에 채워지면은 또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진정한 버블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는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프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33%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저조하고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4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죠? 네네네. 예. 안 들리시는 표정이어가지고. 아, 네. 예, 잘 들리시면 이제 바로 종목 출발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전일 방송에서 제가 이제 덕성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급등이 나와서 추천을 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대장주인 서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서현이화, 서현 판메탈, 그리고 49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매출 및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 연간 매출액은 약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마이너스 250억에서 플러스 300억까지 변동성이 있는데 19년도는 300억 흑자가 되었으나 올해는 1분기 67억 정도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썩 좋지 않은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테마주 공략하기에는 장부상 무난한 실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지난 1월에 리서치에서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를 제치고 10% 정도로 2위를 하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을 하면서 주가에 탄력이 좀 강하게 붙기 시작했고요. 주말 동안 여권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청와대를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과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저항세인 5,500원을 돌파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그 전체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운봉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일 정도 조정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65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금일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 윗골을 달고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자동차 전장용, 가전용 모터 컴프레서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페라이트 마그네트 소재로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일 미중 무역 관련해서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끝났다고 발언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순간 급락하였고
국내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제 중국과의 신뢰관계가 끝난 것이지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미중 무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단연 유니온 머티리얼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종목이 대장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금일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은 나바로와 트럼프의 트윗에서 1차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로 돌아서서 현재 아주 긴 윗꼬리를 만들고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윗꼬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현재 폭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하락폭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단기 투자,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나갔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이렇게 조정 시 어떤 특정한 주체가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끝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4,400원 저항,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50원 제시해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KC인데요. 동사는 반도체 장비 소재 및 디스플레이 장비 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사용되는 가스 공급 장치 및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KC에는 이제 반도체 분야의 배관, 클린룸, 플랜트 설비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을 보면 매출 5천억대를 꾸준히 이제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은 한 7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기업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오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이 1,100억,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인데 컨센서스는 전년과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8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자본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약 한 40% 정도는 할인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우상향 정배열로 상승 중인 모습에서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단기 저항 추세에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금일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데 내일 시가 상승하는 양봉 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 전고점인 21,4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 이상도 저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분까지만 한번 공략해 보시면 무난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가 21,4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동아화성을 단기 접근했는데 이게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습니다. 결과가 근데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제가 드리면서 드렸던 목표가가 7,0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 7월 1일 날 국제 수소 포럼이 이제 개최되는 일정이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금일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관련 수소 관련 테마들이 매우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화성도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함께 이제 시세가 나왔고요. 7,000원 목표가 도달을 해서 수익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제 축하드리겠고, 저는 이제 아직 일정 기간이 좀 남은 상태라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아화성 하루 만에 단기 접근해서 성공을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오늘은 서현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테마 잠룡 테마주고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쏠리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지속된다고 하면 충분히 단기 시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 서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현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